이번 시간에는 우리 유효성 검사 규칙 속성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유효성 검사 규칙의 이 속성을 직접 실습하려면 일단은 실습 예제 파일을 먼저 불러와야 되겠죠. 자, 파일을 먼저 좀 불러올게요. 자, 일단은 우리 열기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찾아볼게요. 찾아볼게 요거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열기 대화 상자가 뜹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C 드라이브에 찾아가서 우리 길버 커널 1급 총정 내에 들어가게 되면 XX라는 폴더가 있고요.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기능이라는 요 폴더가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지금처럼 이렇게 실습 예제 파일이 쭉쭉 있죠. 이 중에서 우리는 지금 01 테이블 완성 이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요 파일 선택해주고 우리가 열기를 눌러주면 돼요. 열기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여러 개 이제 테이블이 쭉쭉 있죠. 이 중에서 우리는 이제 유효성 검사를 할 거니까 유효성 검사라는 이 테이블 가지고 이제 우리가 작업을 할 겁니다. 우리 유효성 검사라는 거는 우리가 각각 필드마다 입력 제한을 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게 유효성 검사 규칙이죠. 그 다음에 이제 유형 2번 보니까 구매 금액이라는 필드가 있대요. 이 필드에는 0보다 큰 값만 입력이 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유효성 검사 텍스트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요. 그러면 일단은 구매 금액이라는 이 필드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구매 금액이라는 거 이 필드 이제 선택을 해주고요. 선택하고 나서 아래쪽에 내려가게 되면 유효성 검사 규칙하고 있죠. 여기에는 0보다 큰 값만 입력되게 해라 라고 했으니까 검사 규칙을 크다 0 하고 그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이렇게 써놓고 이제 되나 안 되나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가 데이터 시트 보기로 보기 방식 이제 바꿔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데이터 통합 규칙이 바뀌었다. 테스트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예 눌러주면 되겠죠. 예요. 예 누르고 나서 구매 금액에 가서 여기다가 이제 우리 0보다 큰 값만 입력되게 하라 그랬어요. 여기다가 일십, 백천, 만 하고 만이라고 이렇게 쓰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 그 옆으로 이제 이동이 되면서 만이라는 이 값이 이제 입력이 되죠. 근데 여기다가 만약에 마이너스 만 하고 이렇게 쓸게요. 쓰고 나서 이제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어떻게 됐어요? 유효성 검사 구매 금액에 설정돼 있는 0보다 크다. 이 유효성 규칙에 의해서 하나 이상의 값이 사용 금지됐다. 왜 사용 금지됐어요? 0보다 큰 값만 입력하라 그랬는데 지금 음수를 입력했잖아요. 0보다 작은 값을 입력하니까 사용 금지됐다. 그거예요. 해서 이 필드의 식에서 사용 가능한 값을 입력해라. 그렇게 이제 떴습니다. 그러면 그냥 확인만 눌러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마이너스 음수를 입력하니까 입력 자체가 안 된다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유형 2번도 맞게 문제 푼 거죠. 해서 여기서 ESC 일단 누르고요. 이 레코드도 우리가 테스트하던 거니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레코드 삭제해 버릴게요. 했더니 한 개의 레코드를 삭제합니다. 예 눌러주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디자인 보기로 돌아갈게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2번 문제 끝이요. 해서 0보다 큰 값만 입력되게 해라 라고 해서 크다 0 하고 이렇게만 써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유형 보니까 등급이라는 필드가 있대요. 우리 등급이라는 필드가 지금 이곳에 있죠. 일단 등급이라는 필드 먼저 선택해주고 이 필드에는 A, B, C 요 세 개만 입력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개의 값 중에 한 개라도 이제 입력이 되면 입력이 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등급이라는 거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놓고 우리가 유효성 검사 규칙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A, B, C 세 개 중에 이제 한 개라도 입력되면 입력이 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줄 때 우리가 in이라고 써주면 돼요. in이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쌍따옴표로 해서 대문자 A 입력해주고요. 그 다음에 컴마 찍어주고 그 다음에 대문자 B 입력하고 컴마 그 다음에 대문자 C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때 우리가 A, B, C를 입력할 때 A, B, C는 문자기 때문에 지금처럼 쌍따옴표로 전부 다 묶어서 A, B, C 하고 그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이렇게만 쓰면 끝이요. 자, 그럼 이것도 이제 되나 안 되나 확인 한 번만 해보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데이터 시트 보기로 우리가 실행을 먼저 시켜주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예 눌러주고 그 다음에 통합 규칙이 바뀌었다. 테스트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예 눌러주면 되겠네요. 예요. 예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실행됐죠. 자, 등급에 가서 여기다가 A라고 한번 써볼게요. A라고 쓰고 엔터 쳤더니 옆으로 넘어가죠. 근데 내가 여기다가 만약에 D라고 입력해 볼게요. D라고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를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유효성 검사 등급에 설정되어 있는 in A, B, C 이 유효성 규칙에 의해서 하나 이상의 값이 사용 금지됐다. 이 필드 식에서 사용 가능한 값을 입력해라. 이렇게 이제 오류 메시지가 뜨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확인이요.
해서 지금처럼 D라는 글자를 입력하게 되면 입력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럼 여기다 이제 C라고 입력해 볼게요. 자, 여기다가 이제 C라고 쓰고 엔터 쳤더니 그 옆에 칸으로 넘어갔죠? 그 얘기는 C가 이제 입력이 됐다라는 얘기요. 자, 그럼 이 레코드도 삭제 좀 할게요. 자, 일단은 ESC 키 한번 눌러주고요. ESC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입력하던 게 취소가 됐죠? 그 상태에서 이제 우리 디자인북이 들어가서 지금처럼 요 문제 A, B, C 요 세 개만 입력되게 설정하라 그래서 지금처럼 in이라는 요 명령어를 이용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썼습니다. 얘를 작성할 때 지금처럼 이렇게 작성해도 되고 이거 말고 우리가 중간중간에 오화로 묶어서 써도 됩니다. 해서 오화로 묶어서 쓸 때는 어떻게 되냐? 쌍따옴표 찍어주고 A라고 써주고요. 그리고 나서 한 칸 띄고 오화라고 쓰고 그 다음에 B 입력해주고 또 오화 또 한 칸 띄고 C라고 입력해주면 요것도 이제 돼요. A가 됐든 B가 됐든 C가 됐든 이 세 개 중에 하나라도 입력하면 되니까 지금처럼 오화로 묶어서 A, 오화, B, 오화, C 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도 됩니다. 이렇게 입력해 놓고 또 데이터 시트 보기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실행시켰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예 눌러주고요. 데이터 통합 규칙이 바뀌었다. 테스트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예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쯤 이렇게 실행됐죠? 등급에 가서 여기다가 이제 B라고 입력 한번 해볼게요. 자, B라고 입력하고 엔터 눌렀더니 B가 입력이 됐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2라고 써볼게요. 대문자 2요. 자, 대문자 2를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고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지금처럼 요 유효성 검사 규칙에 의해서 하나 이상의 값이 사용 금지됐다. 이 필드의 식에서 사용 가능한 값을 입력해라. 이렇게 이제 오류 메시지가 떴죠. 자, 이렇게 해서 A, B, C만 입력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일단 취소시킬게요. 자, 취소시키고 ESC 눌러서 취소시키고 우리 디자인 볼게요. 해서 우리가 아까처럼 in이라고 써도 되고 지금처럼 이렇게 오화로 묶어서 우리가 유효성 검사 규칙을 만들어도 되더라. 그거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실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을 때 어떤 거를 입력해야 돼요? 둘 중에 아무거나 입력해도 돼요. 우리가 in이라고 써도 되는 거고 지금처럼 이렇게 써도 되는 거고. 왜? 이 문제에서 지금 오화를 써라 in을 써라 정해주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오화를 쓰든 in을 쓰든 이렇게 이제 규칙만 맞게 작성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유형 3번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유형 5번 보니까 금액이라는 필드가 있대요. 금액 필드가 지금 이곳에 있죠. 자, 금액이라는 필드가 이곳에 있는데 이 금액이라는 필드에는 이제 수량의 단가를 곱한 값과 같은 값만 입력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일단은 금액이라는 필드 얘를 선택해주고 우리가 유효성 검사 규칙하고 이곳에 있죠. 여기다가 지금 이 식을 쓸 때 이제 수량 곱하기 단가로 우리가 이제 입력을 하겠죠. 그때 이제 입력할 때 우리가 유효성 검사 규칙을 만들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두 개 이상의 필드를 사용할 때는 우리가 특정 이 필드, 이 금액이라는 필드의 유효성 검사 규칙에 가서 수량 곱하기 단가라고 그렇게 이제 써주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지금처럼 유효성 검사 규칙을 만들 때 지금처럼 수량이라는 필드도 쓰고 단가라는 필드도 쓰고 이 두 개 필드를 써야 돼요. 이렇게 두 개 이상의 필드를 사용해서 유효성 검사 규칙을 만들 때는 우리가 필드가 아니라 이 테이블 자체의 속성창에 들어가서 우리가 유효성 검사 규칙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유효성 검사 규칙을 만들 때 지금처럼 두 개 이상의 필드를 사용할 때는 우리가 유효성 검사 규칙을 어디다가 작성한다? 이렇게 특정 필드의 금액이라는 필드의 유효성 검사 규칙 여기서 작성하는 게 아니라 우리 테이블 속성창에 유효성 검사 규칙에서 우리가 설정을 해야 되더라.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이 테이블 지금처럼 유효성 검사라는 이 테이블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위에 보게 되면 테이블 도구라고 있고 거기 테이블 디자인에 보게 되면 속성 시트 하고 있습니다. 이 속성 시트를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속성 시트 테이블 속성하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얘는 이제 특정 필드에 대한 그 속성창이 아니라 여기에도 써있듯이 테이블에 대한 속성이요. 여기 보게 되면 똑같이 유효성 검사 규칙도 있고요. 유효성 검사 텍스트도 있고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작성해주면 돼요. 우리가 지금처럼 테이블 속성에서 우리 유효성 검사 규칙은 언제 작성한다? 지금 이 문제처럼 두 개 이상의 필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유효성 검사 규칙을 만들 때는 이 테이블 속성에서 유효성 검사 규칙에 작성한다. 그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다 뭐라고 쓰냐? 우리는 지금 무슨 필드에 대해서 할 거예요?
금액이라는 그 필드에 대해서 할 거죠. 해서 지금처럼 금액이라는 필드명을 대괄호로 이렇게 묶어서 써주고요. 금액이라는 이 필드의 값은 어떤 값을 쓴다? 수량 곱하기 단가. 이렇게 써주면 돼요. 수량 곱하기 단가 한 거를 금액에다가 집어넣어라. 그게 아니라 수량 곱하기 단가 이렇게 곱한 그 값이랑 금액이랑 같을 때만 이제 입력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설정 다 했으면 우리가 속성 시트창 요거 이제 X 버튼 눌러 닫아버리면 됩니다. 자, 좀 이따가 이거 다시 볼 거니까 일단 닫지는 않을게요. 자, 이거를 꼭 닫아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얘가 계속해서 열려 있어도 상관없어요. 자, 일단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자, 실행시키고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얘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통합 규칙이 바뀌었다. 테스트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얘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금액이라는 이 필드에 대해서 그렇게 할 거잖아요. 지금 계산하기 편하게 이 필드 가지고 하자고요. 여기에는 수량이 358개고 단가가 100이니까 이거 두 개 곱해주면 지금처럼 35,800원 하고 이 값이 나오는 게 맞죠? 그러면 지금 여기 35,800하고 입력되어 있는데 여기를 이 값을 제가 35,700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보자고요. 내려갔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유효성 검사에 설정되어 있는 금액은 수량 곱하기 단가다. 이 유효성 규칙에 의해서 하나 이상의 값이 사용 금지됐다. 이 필드의 식에서 사용 가능한 값을 입력해라 라고 이 메시지가 떴죠. 뜨면서 이 35,700이 입력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수량 곱하기 단가 하게 되면 35,800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수량에다가 단가를 곱한 각각 같은 값만 입력되게 하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서로 값이 다르니까 입력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우리 또 유형 5번 문제 다 푼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ESC 눌러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 디자인북으로 들어갈게요. 자, 해서 지금처럼 요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테이블 속성 창에 우리 유효성 검사 규칙은 언제 작성한다? 유효성 검사 규칙을 만들 때 지금처럼 이렇게 2개 이상의 필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유효성 검사 규칙을 작성할 때는 테이블 속성 창에서 우리가 설정한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에 보니까 수량이라는 필드가 있대요. 자, 금액 밑에 이제 수량이라는 필드가 지금 이곳에 있죠. 이 수량이라는 필드에는 1부터 500 사이의 그 값만 입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라고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이 속성 시트 창은 닫아버릴게요. X 버튼 눌러 닫아버리고요. 자, 우리 수량이라는 필드, 이 필드명 선택해주고 여기서 이제 유효성 검사 규칙에다가 우리가 작성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는 이제 1부터 500 사이 값만 입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정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제 between이라는 그 명령 이제 써주면 됩니다. 해서 between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1 and 500 하고 이렇게 써주면 돼요. 해서 그러면 1부터 500 그 사이의 값만 입력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작성한 거예요. 이렇게 작성하고 나서 우리 데이터 시트 보기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실행시켰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예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규칙이 바뀌었다. 테스트 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면 되겠죠? 자, 예 눌러놓고 우리 수량의 이곳에 와서 여기서는 이제 1부터 500 사이의 값만 입력되게 하라 그랬죠. 자, 그럼 여기서 마지막에 보게 되면 86개가 입력되어 있는데 501이라고 한번 입력해 볼게요. 501이라고 쓰고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지금처럼 또 이런 메시지가 떴죠. 뜨면서 값이 입력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더라. 자, 그러면 1부터 500 사이라 그랬으니까 여기다 이제 0 한번 써볼게요. 0이라고 쓰고 나서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또 이 유효성 검사 규칙에 의해서 사용 금지됐다. 그렇게 떴죠. 자, 그리고 이제 확인 눌러주고 여기다가 이제 90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90이라고 쓰고 엔터 눌렀더니 입력이 정상적으로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1부터 500 사이에 그 값만 이제 입력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줬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우리 유형 6번 문제 다 푼 거죠. 자, 그때 이제 between이라는 걸 써서 우리가 1 and 500 하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작성을 해도 되는 거고요. 이거 말고 between이라는 거 쓰지 말고 여기다가 이렇게 써도 돼요. 크거나 같다 1 and 그리고 우리 작거나 같다 500 이렇게 해서 써도 돼요. between 대신에 이상 이하라는 요 기호를 붙여서 이렇게 입력해도 결과는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상에서 between을 써라 그냥 and만 써라 그런 말이 없잖아요. 없으면 둘 중에 아무거나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6번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유형 8번 문제 보니까 이메일이라는 필드가 있대요. 이메일 필드가 지금 마지막에 있죠. 이 이메일 필드에는 이 골뱅이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설정해라. 왜? 이메일 주소의 중간에는 무조건 골뱅이 들어가잖아요. 그게 만약에 골뱅이가 입력이 안 됐다. 그 얘기는 이메일 주소를 잘못 썼다는 그 얘기죠. 그래서 이 골뱅이가 반드시 포함되게 설정하래요. 그러면 이 골뱅이를 기준으로 앞에 뭐가 오든 상관없죠. 뒤에 뭐가 오든 상관없죠. 중간에 그냥 골뱅이만 들어가 있나 안 들어가 있나 그거 이제 체크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이메일이란 필드 선택해주고 우리 유효성 검사 규칙 여기다 이제 작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뒤로 뭐가 오든 상관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만능 문자 별표가 됐든 물음표가 됐든 이런 걸 쓰면 되는데 별표가 이제 모든 글씨를 다 대신해 주는 거죠. 해서 앞에 뭐가 오든 상관없다. 중간에 골뱅이만 있으면 되고 또 뒤에 뭐가 오든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작성할 거예요. 이렇게 이제 별표가 됐든 물음표가 됐든 이런 만능 문자를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할 때는 앞에다가 꼭 명령어를 써줘야 됩니다. 그 명령어가 이제 like라는 요 명령어요. 해서 like라고 쓰고 지금처럼 이렇게 써주면 돼요. 해서 like라고 쓰고 요 별표 골뱅이 별표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이렇게 입력해주면 됩니다. 이 like는 언제 쓴다? 만능 문자, 우리 별표가 됐든 물음표가 됐든 이런 것들을 쓸 때는 앞에다가 반드시 like를 붙여야 되더라. 그거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요것도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실행이요. 실행시켰더니 이제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럼 이제 예 눌러주면 되겠죠. 규칙이 바뀌었다. 테스트 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고요. 그래서 이메일이라는 요 칸에 가서 요 중간에 있는 골뱅이 요거 하나 지울게요. 지우고 나서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유효성 검사 규칙에 의해서 이제 하나 이상의 값이 사용 금지됐다. 그렇게 떴죠. 그럼 이제 골뱅이가 없으니까 입력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문제 풀어놓고 확인까지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럼 이제 유형 8번까지 문제 다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 테이블 닫아버릴게요. 닫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유형 1번부터 시작해서 8번까지 문제를 쭉쭉 풀어봤는데 제가 중간에 이제 문제 풀면서 꼭 기억하세요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거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오하다, 엔드다, 비투인이다 해서 쓰는 거 있었죠. 인하고 쓰는 거 있었죠. 그거 정확하게 명령어 언제 쓰는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방금 풀었던 1번부터 8번까지 유형 2, 8까지는 우리 시험 문제에 엄청나게 자주 나온 것들이에요. 해서 이런 형식으로 이제 유효성 검사 규칙을 만드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꼭 맞출 수 있게 정확하게 기억하고 외우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